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지 이틀 만인 어제 오후에 청와대를 떠나서 서울 삼성동에 있는 집으로 복귀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맞아준 사람들은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외쳤던 천여 명의 지지자들, 그리고 미리 마중 나온 친박계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4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취임하기 위해서 삼성동 집을 떠날 때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주민들이 건네준 진돗개 2마리를 안고서 이런 얘기를 했죠. 좋은 대통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밝은 얼굴로 뵙겠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취임한 지 4년 15일 만에 다시 삼성동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멍에를 안고 말이죠. 그러면서 어젯밤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결과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메시지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논란이 일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SBS의 임광기, 이기성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월요일마다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이승원 시사 칼럼니스트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질문은 이기성 기자에게 드릴까요? 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민경욱 의원을 통해서 발표한 메시지, 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까? 네. 그에 앞서서 이제 그 선거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대국민 뭐 메시지라든가 혹은 입장 표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였지 않았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할까 이게 관심이었었는데 어제 그 삼성동 사저에 가면서 지지자들하고 그 친박 인사 의원들하고만 얘기를 하고 그냥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7분 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대변인 했던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나와가지고 대독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안고 가겠다. 여기까지는 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헌재 선고 파면을 갖다 수용하는 그런 입장처럼 보였는데 마지막 그 4개 문장 중에 마지막 문장이 좀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 이 문장을 가지고 야당 쪽에서는 헌재 그 선고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반발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친박이나 이쪽에서는 청와대를 떠나서 찾아간 것이 일단은 승복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느냐. 그리고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는 것이 일단 승복한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마지막 문장은 검찰 수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다 해서 굉장히 모호한 그런 그 해석을 놓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승복하겠다 혹은 불복한다 이런 얘기는 이 메시지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기성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왜 사실상의 불복 선언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사실 불복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저게 만약에 우리나라 말을 이제 갓 배운 외국인한테 저 문장만 보여주면은 저거를 불복이라고 해석 안 할 외국인도 없을 정도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거는 불복한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고 어찌 보면은 박 대통령 본인도 나 불복한다라는 말을 차마 못하니까 저렇게 돌려서 본인도 의도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에 검찰 수사 결과를 변호인이 이런 얘기를 했죠. 상상과 그리고 허구로 지어진 사상 누각이다 이런 표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도 검찰 수사라든가 헌재 결과를 상상과 허구로 지어진 사상 누각이다. 그러니까 도무지 심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썼던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정치적으로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호소, 그리고 검찰 수사를 앞두고서는 앞으로 검찰 수사에 선선히 응하지는 않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게 보는 해석이 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의 어떤 보도를 쭉 종합을 해보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지지층 결집 그리고 검찰 수사를 앞두고 검찰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긴 거다. 뭐 이런 해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저 역시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모든 언론들과 정치권 또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결정을 승복합니다. 요 한 10마디를 하기를 바랬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탄핵 정국에서 갈라졌던 민심을 봉합을 하고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길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승복이라는 단어를 결코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어떤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내가 승복을 한다,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곧 앞둘 검찰 수사에서 나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 아니겠냐. 그렇다고 보게 되면 검찰 수사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고 내가 혐의를 인정하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의 지지자들이 흐트러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으나 개인 박근혜 이전에 대한민국을 그래도 4년 동안 이끌었던 전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국가 원수로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게 과연 이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전 대통령으로서 올바른 처신이냐라는 이런 비판은 두고두고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원칙과 신뢰, 약속을 상당히 강조해 왔습니다. 국민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도 상당히 여러 차례 반복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말을 왜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을 놓고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영일의 뉴스브리핑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 야당 대표 시절, 정치인 시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찾아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여러분께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모두 헌재의 결정에 승복함으로써 헌법 준수 정신이 더욱 함양되고 대한민국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이상 이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것은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낳을 뿐입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입니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확인했을 때는 고칠 줄 알아야 합니다. 계속 잘못을 반복해서 완전한 파탄으로 갈 것인가, 잘못을 인정하고 나라를 살리는 길로 갈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헌재의 결정에 승복함으로써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이상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것은 다른 혼란과 갈등을 낳을 뿐입니다. 헌재 결정 따라야 한다는 메시지 분명히 과거에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기 전 최후 변론 때 이동욱 변호사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제게 주어진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보낸 지난 시간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시간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아쉬움도 많았지만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고 관리하지 못한 저희 불찰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저희 사익을 위해 또는 특정인들의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제게 주어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망각은 있을 수 있어도 남이 지키고자 한 선의의 약속까지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이동욱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낸 의견서를 최후 변론에서 읽는 모습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혼란을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네요. 우리의 망각은 있을 수 있어도 남이 지키고자 하는 선의의 약속까지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젯밤에 밝힌 메시지와 과거의 헌재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메시지, 그리고 이동욱 변호사를 통해서 내보낸 메시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기억을 하고 싶지 않겠죠. 과거에 저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가 본인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저는 2004년 그 당시 발언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만 구구절절 정말 옳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 말씀을 그대로 박 전 대통령에게 돌려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참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조금 전에 그 이동욱 변호사가 얘기했더지만 그 마지막 최종 변론에서 그 이제 읽었었잖아요.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저는 이 워딩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 인용이면 인용이든 기각이면 기각이든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기회를 찾지 못한다면 어제 사저 앞에서라도 그런 말씀을 좀 던질 거라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기대와는 전혀 다른 워딩이 나오고 있어서 좀 실망스러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그런 게 있었죠. 지금 뭐 지지층의 결집도 있고 앞으로 이제 형사재판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밝혀질 것이다. 그래서 마치 승복하지 않는 모습의 어떤 그 워딩을 했었는데 저는 저것이 전략적으로도 별로 그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07년에 한나라당 당시 대선 경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소위 말하는 본선보다 더 치열했다는 경선. 그 당시 이명박 후보, 박근혜 후보 정말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경선이 끝나고 당시 박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죠. 깨끗하게 승복하겠다. 그래서 더 오히려 지지자들이 열광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결집을 했고 동정열이 더 커졌고요. 그런데 어제 저렇게 승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주 극소수의 지지자들은 결집시킬 수 있겠지만 약간 옆에 있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온건한 그런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좀 이탈하게 하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년 전, 14년 전에 국회에서 했던 연설 내용 혹시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열 하루 전에 변호사를 통해서 내보냈던 최후 의견서는 기억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바로 이 부분 갈라진 마음을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왜 어제 메시지는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 비록 임기를 마치고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역대 대통령들 퇴임할 때의 표정 어떻게 달랐는지를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유병수 기자가 보도한 리포트를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 2003년 2월 24일 청와대를 떠나 동교동에 도착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환영 인파가 골목을 가득 메워 김 전 대통령은 차에 내려 집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퇴임 직전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김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큰 감사를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힘이 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주민들의 환영 속에 논현동 사저로 돌아갔습니다. 주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아이들에게는 사인도 해주며 자부심을 밝혔습니다. 위대한 국민을 위해서 일한 대통령으로서 저는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직 중 퇴임 후 거처를 두고 한때 내곡동 사저부지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가장 많은 환영 인파가 몰렸던 경우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밀양역에선 3천여 명이 KTX에서 내리는 노 전 대통령 내외를 맞았고 봉하마을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사하게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수!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IMF 사태로 퇴임 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던 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상도동에선 영웅으로 기환했고 퇴임 후 유죄가 확정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퇴임 시에는 주민들의 박수 속에 연희동 사저로 돌아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지자들의 마중을 받았지만 사상 첫 탄핵 대통령으로서 역대 대통령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SBS 유병수입니다. 김태현 변호사,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 SBS 뉴스 특보를 통해서 자세히 전해드렸는데 박근혜 대통령 표정이 처음엔 화나다, 미소를 띄었다라고 했는데 또 사실은 그렇게 웃고만 있었던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사실 마음은 당연히 편치 않지 않겠습니까? 청와대에서 두 번을 나오는데 한 번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렇게 나오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본인이 대통령 됐는데 이제 파면에서 탄핵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보시는 저 화면 사진 보시면 약간 눈가에 지금 눈물은 좀 맺혀 있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는데 눈가에 좀 눈물은 맺혀 있는 것이고 오늘 아침 보도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나오기 직전에 수석 비서관이니까 티타임을 할 때 한 명씩 악수를 하고 소회를 얘기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 웃으면서 지지자들과 친박 의원들과 이제 악수를 하면서 덕담을 주고 받는데 마지막 장면이 이제 사저로 들어가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집에 들어가자마자 뭐 눈물을 많이 흘려서 화장에다 지워졌다라고 민경욱 의원이 전하기는 했습니다. 예. 이기성 기자, 그런데 어제 친박 의원들 많이 나와서 일일이 악수하고 인사하는 모습 봤는데 네. 가장 오래 인사를 나눈 정치인이 있다면 누굴까요? 네,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요. 김진태 의원이라고 그 탄핵 전국에서 촛불 시위를 마구 공격하고 바람이 불면 촛불 꺼진다 해가지고 굉장히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사제 앞에 도착을 해가지고 지금 저 앞에 계시네요. 그 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눈을 맞추면서 악수를 하면서 힘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진태 의원 앞에서는 제일 오래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 했더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동안 그 소위 말해서 그 태극기 집회에 제일 열성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호위무사 역할을 해준 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진태 의원이 오늘 국회 정론관에 나타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김태현 변호사. 예. 대선 이후로 수사 연기하라는 요구 그 전에 검찰 수사한다면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이 사저 들어가면서 진실은 끝까지 밝혀질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얘기는 법정 투쟁을 시사한 것이고, 그리고 사저 앞에 있는 수많은 그 지지자들이 강하게 결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가장 태극기 집회에 많이 나갔었던 김진태 의원이 수사를 대선 이후로 연기해야 됐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검찰에 상당한 부담을 주면서 만약에 당장 내일이라도 소환 조사를 하면 우리는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관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검찰 수사에 선선히 응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서 풍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광 기자.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젯밤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하룻밤 보냈고요. 네. 오늘 오전에도 정치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갔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쯤에 조원진 의원이 제일 먼저 가가지고 이제 문안 인사를 나누고 나왔습니다. 들어갔다 나오더니 하는 얘기가 보일러가 아직 고쳐지지 않았는지 거실이 너무 추웠다. 그래서 굉장히 힘드신 것 같다. 그래서 표정을 보니까 많이 힘드신데 몸도 안 좋으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그 불복 관련되는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후폭풍이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무마하는 듯한 발언을 좀 전해줬습니다. 뭐냐면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 다 들어있지 않느냐. 책임지겠다는 말에. 그 다음 문장에 너무 방점을 주지 말고 책임지겠다고 하셨다. 안고 가겠다. 네. 그 말에. 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앞으로 법적인 문제가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신 건데 더 이상 확대 해석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뭐 따로 그렇게 해명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윤상현 의원 방문한다고 돼 있는데 아직 도착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박 정치인들이 무슨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뭐 라인업을 구축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총괄을 뭐 최경환 서청원 의원이 하고 정무는 윤상현 의원이 하고 대변인은 뭐 민경욱 의원이 맡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 이제 대변인 기억을 할 것이라든가 공식적으로 본인이 이제 말하기는 어려울 거니까 그렇게 하고, 또 사실 또 재밌는 게 또 새누리당이라고 없어진 당 있지 않습니까? 그 당명을 지금 이쪽에서 지지자들이 또 만들었거든요. 그럼 그걸 중심으로 해서 또 당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새누리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지자들도 어제 밤새운 사람들도 있고요. 현재도 한 100여 명 정도가 사저 주변에서 모여서 지금 기자들에게 막 옥상에서 찍고 그러면 찍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굉장히 아주 극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최근에 어제도 그렇습니다만은 언론과 기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오늘 김종원 기자가 2시 순서에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승원 평론가, 보면은 어제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 이번 국정농단 사태 와중에 상당히 그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집으로 돌아가는데 청와대부터 계속 동행을 했다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참 논란이 많죠. 일단 탄핵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인데 현직에 있는 행정관들이 전직 대통령을 사적으로 저렇게 보좌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러려면은 사인으로서 민간인으로서는 가능하지만 그렇다면 이제 사표를 제출한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일단 있었던 거고요. 사실은 어제 그 장면들이 참 여러 가지 어떤 장면들 교차하게 만드는데 원래 윤전추 행정관의 역할은 과거에 최순실 씨가 했던 역할이고 이영선 씨가 맡은 어떤 역할은 과거 문고리 3인방이 했던 그런 역할들인데 뭐 구속되거나 잠적한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체제가 돼버린 그런 느낌도 있었고 역시 가족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풀이 적은 사람들한테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구조적인 어떤 한계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것이 됐었고요. 윤전추 행정관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영선 행정관입니다. 지금 뭐 경호를 담당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피의자고 오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대포폰 50개를 공급한 혐의 받고 있고 의료농단을 방조한 혐의 갖고 있죠. 그래서 왜 김영재 원장이 사저에 들어갈 때 이렇게 연락책으로 썼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이영선 행정관인데 피의자 신분에서 저렇게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윤전추 행정관은 사표를 내면 보좌는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네요. 선택이니까. 이영선 행정관은 공식적으로 삼성동 경호팀에 합류를 했다는 네. 것 같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집으로 돌아오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자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네요. 국민과 헌법을 모욕했다. 사죄하고 승복하는 것이 마지막 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이런 입장. 그런데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돕는 캠프 내부도 조용한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지난 9일 팟캐스트에 출연한 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어떤 발언인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죠. 그냥 툭툭 던진 게 아니고 이걸 정교하게 계산해가지고 툭툭 던지는데 계산된 발언인지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하는 것뿐이야. 마지막으로 떠나실 때는 그건 계산된 거, 계산이 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됐었던 거야? 그걸로 모든 게 끝나는 거였나? 그거는 계산 안 했지. 계산한 거지. 내가 이렇게 떠날 때 여기서 모든 일은 끝날 거다라고 했고 실제 끝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계산된 거다라는 발언으로 해석이 되죠. 민주당 의원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손혜원 의원 결국 어제 SNS에 사과의 글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무지의 소치였습니다. 적절치 못한 표현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팟캐스트 출연 자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를 돕는 더문캠 홍보 부본부장직도 사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이렇게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도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었죠. 손혜원 의원이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한 발언이 좀 논란이 돼서 홍보위원장 사퇴를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어제 밤 중으로 본인으로 하여금 사과하게 하고 또 사퇴하게 해서 신속하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신속하게 사과하게 하고 본인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 정도는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장 저 발언은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도 스스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홍준표 지사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막말성 발언을 했을 때 그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참 경악을 금치 못한다. 어차피 정치라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없다라는 느낌을 전 개인적으로 받았었는데 손혜원 의원의 발언은 사실상 한 발 더 나간 거죠. 그래서 좀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고 문재인 전 대표 주변에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계속 구설에 오르는 게 지금 연타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의원은 이제 공공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드러내서 문제가 됐었고, 전인범 전 사령관이었나요? 그분은 또 구설수에 오르다가 영입되자마자 떠났고요. 나왔죠? 이제는 또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손혜원 의원까지 줄줄이 이렇게 막말을 하는 걸 보면 이게 기본적인 어떤 사고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이미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서 어깨들이 들썩거려서 저런 발언이 나오는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좀 자중을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기성 기자가 보기에 손혜원 의원의 이번 구설수 그로 인한
본부장직 사퇴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지금 사실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선두 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 군데에서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라도 이제 꼬투리를 잡고 싶어 할 텐데요. 계속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인범 사령관 건도 그렇고 계속 이게 문제가 나오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그 뭔가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상황에서 그 옥석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계속 받아들이는 거에서 일단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저 부분에서도 사실 손현 의원은 그 청문회에 거의 이제 스타급으로 좀 오른 그런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말실수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문재인 캠프에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김태흠 변호사도 같은 생각입니까? 아니, 저는 뭐 그렇게 마이너스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사실은 저 발언이요. 만약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랬으면 난리가 나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손혜원 의원이 만약에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얘기를 했으면 중도 보수 중에서 난리가 날 건데 그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진영에서 본인의 진영의 어떻게 보면 좌장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주군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를 비하한 거기 때문에 노무현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저 발언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를 철회할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이승환 평론가도 지적을 하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가 인사참사 아니었습니까? 인사참사를 누구보다 더 크게 비난했던 게 하고 비판적이었던 게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을 보면 전부 다 문재인 전 대표가 직접 스카우트한 사람들이죠. 손혜원 의원 그렇죠. 뭐 표창원 의원 그렇죠. 말씀하셨던 대로 전인범 전 장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확대 해석을 하자면 과연 문재인 전 대표의 용인술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 벌써 이렇게 캠프에서도 이름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대통령 되신 다음에 인수위도 없는데 조각을 할 경우에 거기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어떤 이런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가 아마 용인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선 주자 가운데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 그만큼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말이었습니다.